안녕하세요. 피부형, 유연형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입꼬리가 좀 처지고 왠지 얼굴이 길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중안면을 짧게 하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 그리고 호흡 루틴까지 3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시술이 유행을 많이 하냐면 입꼬리 보톡스, 입꼬리 필러 이런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왜 이런 시술을 받고 싶어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도 좀 은은하게 웃는 것 같은 표정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입꼬리 시술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입꼬리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런 표정을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꼬리에다가 힘을 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입꼬리는 힘을 준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입꼬리는 상승근에 의해서 따라 올려가거나 하강근에 의해서 따라 내려가는 수동적인 구조물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자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왼쪽 힘이 강하면 이 판정 깃발이 왼쪽으로 끌려가고, 오른쪽 팀이 힘이 강하면 판정 깃발이 오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이 판정 깃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입꼬리입니다. 그렇게 입꼬리는 힘을 준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입꼬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입꼬리를 내가 힘을 줘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표정이 지어지냐면 아랫입술을 오히려 길게 늘리면서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팔자주름이 좀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표정을 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입꼬리 운동 대신에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리게 하기 위한 운동은 바로 광대를 올리는 광대 승천 운동인데요. 광대 승천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승천이라는 말 우리 언제 쓰죠?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막 좋은 것을 먹거나 이제 보거나 할 때 광대 승천이라는 말을 하는데, 광대 승천은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광대 승천은 기쁨에 반응하는 큰 광대근이 수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광대 승천을 담당하는 가장 주된 근육이 큰 광대근인데요. 이 큰 광대근이 발달이 되면 굉장히 미소가 아름답고 편안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큰 광대근이 퇴화가 되면 어딘가 모르게 무기력해 보이고 웃지 않으면 피곤해 보이고, 아니면 웃는다 하더라도 조금 얼굴 인상이 구겨지는 듯한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광대근을 정확하게 자극하고 근육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광대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큰 광대근은요, 광대에서 입꼬리로 내려가는 45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의 위치의 시작점은 어떻게 잡으시냐? 일단 자가 있으시면요, 이 눈꼬리에서 턱 끝점을 연결한 가상의 점이 있습니다. 이 눈꼬리에서 사각턱 끝점과 광대가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광대근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에 어떤 점이 있냐면 운동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동점은 이 근육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었을 때 최대한의 수축 효과를 나타나는 그 점을 운동점이라고 하는데, 큰 광대근의 운동점은 바로 코 옆에서 3cm, 거기서 바로 1cm가 내려온 이 지점이 바로 큰 광대근의 운동점이에요. 그리고 광대근이 끝나는 곳은 바로 입꼬리 끝이에요. 그래서 큰 광대근의 시작점, 그리고 운동점, 끝점, 이 세 가지 점을 이은 가상의 그 선이 바로 큰 광대근의 위치이고요. 큰 광대근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하게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광대근의 위치를 아셨다면 큰 광대근을 수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느낌은 이런 앞볼 또는 윗볼이 눈을 밀어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요. 또는 이 광대가 귀 뒤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수축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광대근만 단독으로 수축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점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윗볼을 눈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감각으로 계속 고정을 해주시거나 눌러주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운동점 자극이 되겠습니다. 셔링턴의 이론에 따르면요, 이 척수서부터 신경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큰 광대근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체 운동도 활발하게 돼야 돼요. 반대로 신체 활동이 좀 안 하시는 분들, 자꾸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이 얼굴 근육으로 가는 자극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표정하거나 얼굴이 좀 어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냥 사이클 15분만 타더라도 내가 사이클을 탔는데 얼굴에 큰 광대근이 자극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산소 플러스 알파를 하신다면 제가 어떤 운동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암컬 운동, 이렇게 알통 만드는 운동 있죠? 이 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근육 운동의 마지막 구간에서 좀 힘들게 느껴질 때 큰 광대근의 그런 활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광대근 수축 같이 하실 때 전신 운동 하시면서 근육 운동까지 같이 하시면 이런 전신 운동을 통해서 얼굴에 큰 광대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호흡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염이 있다거나 뭐 코골이가 있다거나 그래서 호흡을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로 호흡을 하지 않고 입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하강근들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갈턱, 그리고 사각턱, 그리고 입 주변에 세로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입 호흡이 아니라 코호흡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이런 하강근들의 이제 불필요한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입꼬리 상승근의 활성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 호흡 하시는 분들은 입이 아니라 코로 깊고 천천히 느리게 호흡을 하시는 것이 큰 광대근 자극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1단계 코로 깊게 들이쉬고 긴장된 턱, 입 주변, 입꼬리를 풀어주시고요. 표정이 점점 편안해지시는 걸 느껴보세요. 2단계 눈꼬리 아래 광대 시작점을 지압해 보시는 건데요. 거울 보면서 시각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또 지압하면서 촉각으로도 확인해 봅니다. 3단계 혓바닥 전체를 입천장 위에 붙여서 혀 근육과 함께 큰 광대근을 같이 들어 올리면서 수축해 보세요. 광대가 올라가는 것보다 입꼬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손가락을 고정시키고 시행합니다. 얼굴 근육 운동은 얼굴 피부를 접고 펴는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운동보다 근육의 길이에 변동 없이 수축시켜서 홀딩하는 등척성 운동이 더 좋습니다. 10초간 유지하고 10초간 휴식하는 세션을 3회 반복합니다. 입꼬리는 이렇게 억지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입꼬리는 입꼬리 자체가 수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근, 가장 대표적으로 큰 광대근을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타나는 건데요. 큰 광대근의 수축을 위해서 근육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 호흡 이렇게 전부 다 3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이런 하강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보톡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근의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엠페이스 리프팅 또는 조비나 리프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근육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레비나스 충격파 리프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과 시술뿐만 아니라 이런 뭐 생활습관, 감정습관, 그리고 전신 운동까지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중안면 짧아지시고 입꼬리 올라가고 또 웃음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